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중단원 학습 점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대단원 학습 평가도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두 집합 A가 주어져 있습니다. A는 -3, 2, 5고요. B는 1, 2, 3, 5라고 되어 있네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한번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1번. 자, 이거 읽으면 어떻게 되죠? 자, 2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요. 자, 여기는 2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부분집합이 아니죠. 뭡니까? 요거는 바로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번은 틀렸다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바로 부분집합 기호와 원소 기호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2번을 우리가 읽어보면 어떻게 되죠? 기호를 읽어보면. 자, 집합 기호에 있는 5가 A의 원소이냐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원소라고 하는 것은 이 구성하는 하나하나인데요. 자, 보시면 여기는 그냥 5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틀렸어요. 자, 이게 만약에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붙이면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원소 기호가 맞으려고 하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 여기에 있는 좌변이 맞으려고 하면 우리가 원소 기호가 아니고 뭐다? 부분집합 기호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3번. 자,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얘는 무조건 맞죠. 자, 왜냐면 얘는 하나의 뭐다? 약속이고요. 자, 수학에서는 약속을 뭐라고 하냐면 정의한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3번은 무조건 맞아요. 자, 4번 볼게요. 4번 1호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라고 봤는데요. 자, 1호라고 하는 부분집합이 있습니다. B에서는. 그래서 이 4번도 뭐다? 틀린 거고요. 자, 5번을 보시면, 자, 요거 읽으면 어떻게 되죠? 자, 요거는 B의 부분집합이다라고 봤는데, B에는 4라고 하는 원소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는 답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명확한 모임이고 그것을 구성하는 하나하나를 뭐라 불렀다? 원소. 자, 그리고 집합에서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 우리가 한쪽에 있는 원소가 다른 쪽에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기본은 원소 기호와 부분집합 기호를 구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집합을 구성하는 하나하나가 뭐다? 원소. 그것을 원소로 가지는 것을 뭐다? 부분집합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호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2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2번은 두 집합이 주어져 있는데요. A, B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네요. 이거 앞에서 본문에서 배우셨어요. 자, 어떤 문제다? 자, 이것이 바로 뭐냐면 집합의 상등, 즉 두 집합이 같을 조건입니다. 그래서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럼 같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들어가 있는 원소끼리 어떻게 되는 거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볼까요? 자, 먼저 살펴봐야 될 게, 자, 여기 4가 있습니다. 맞나요? 자, 그럼 여기 있는 나머지 원소들이 있는데요. 자, 보시면은 여기는 2가 있고요. 여기는 뭐가 있다? 8이 있네요. 그럼 결론이네. 그럼 여기 있는 A-1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같아야 되니까. 그죠? 8이 될 수밖에 없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 더하기 3은 뭐일 수밖에 없다? 여기 있는 2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의미도 중요하고요. 들어가 있는 원소들끼리 같다라고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A는 얼마가 되냐면 9가 나오고요. B는 얼마가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집합에서 약속입니다. 그래서 A하고 B하고 같다. 즉 집합이 서로 같은 상등에서는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된다고 하는 정의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3번은 두 집합 A, B가 주어져 있는데요. A가 주어져 있고 B는 안 주어져 있네요. 그런데 합집합하고 뭐가 주어져 있다? 교집합이 주어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집합이 두 개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살펴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교집합이거든요. 그래서 A 교집합 B가 5하고 9란 말은 분명히 뭐하다? 겹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가 들어가는 게 뭐다? 5, 9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순수한 A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1, 2가 돼서 여기가 1, 2가 되면 A는 1, 2, 5, 9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근데 합집합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합집합이 1, 2, 4, 5, 7, 9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 1, 그 다음 2, 그 다음 5하고 9가 있네요. 그럼 여기는 4, 7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거는 순수한 무슨 부분이다? 바로 B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 B집합 B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교집합과 순수한 무슨 부분? B 부분을 합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집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집합기호 써주시고요. 여기는 원소를 이렇게 하나씩 적어주시면 되기 때문에 B는 뭐다? 4, 5, 7, 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에서는 자, 어떤 집합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된다? 교집합을 살펴보시고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4번은 전체 집합 U의 두 부분 집합 A, B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자, 이럴 때
A 여집합의 원소 개수하고요, A 차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어본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조건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자, A 합집합 B가 전체 집합이랍니다. 그럼 6네. 그리고 NU가 얼마다? 40입니다. 그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앞에서 합집합이 전체 집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기는 합집합의 원소 개수가 얼마가 되겠어요? 40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벤날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하고 같기 때문에 이 문제만은 어떻게 그려도 상관없겠다. 이렇게 그려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살펴볼게요. 자, 그러면은 합집합이 40개고, 자, A가 18개고, B가 우리가 24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앞에 중단원 학습 전공에서 뭐를 배우셨냐면, 교집합 원소 개수가 하던 거 기억나시죠? 식 변형해가지고. 자, 그래서 원래 합집합은 A에다가 B의 개수 더해서 교집합을 빼주듯이, 우리가 바로 교집합의 원소 개수는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우리가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살짝 변형했었습니다. 자, 결론은 A에서 B를 더해서 뭐다 합집합 빼주시면 되죠. 그럼 A 볼게요. A가 18개, 자, B가 24개. 자, 그다음 합집합이 몇 개냐면 바로 40개, 40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교집합 A하고 B도 하면 42거든요. 그래서 42에서 40을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개수가 몇 개다? 자, 2개입니다. 2가 원소가 아니고요. 개수가 2개가 되면, 자, NA가 18이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교집합이 2개이기 때문에, 자, 순수한 A 부분은 몇 개다? 16개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순수한 B 부분은 얼마다? 그죠? 22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A 여집합 살펴볼게요. 그럼 A 여집합은 여기서만은 뭘 가리키는 거냐면 바로 뭐다? 그죠? B에서 A를 뺀 부분이야. 그래서 순수한 무슨 부분이다? 우리가 B 부분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여집합의 개수, A 여집합의 개수는요. 자, 결론은 여기서는 B에서 A를 뺀 개수와 같기 때문에 몇 개다? 자, 22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A 차집합 B 부분은 그럼 여기서 순수한 A 부분이죠. 그래서 18개에서 교집합인 2개를 빼주시면 됩니다. 답은 몇 개가 나오냐면 16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학에선 조건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우리가 교집합 구하는 공식을 살짝 변형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시면 이 문제 쉽게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5번은 A가 1, 2, 5, 2A 더하기 B로 주어져 있고요. B가 1, 8, A 더하기 B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A 빼기 B가 얼마일 때? 5일 때, 자, 상수 AB의 값을 한번 구해보시오 라고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럼 이때 먼저 살펴봐야 될 건 뭐냐면, 자, 교집합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교집합은 뭐밖에 없다? 1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순수한 우리가 B집합이 뭐가 된다? 순수한 A집합이 뭐다? 5가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뭐다? 그죠? 우리가 A에만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야. 자,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나머지 2개가 보입니다. 뭐하고 뭐가 보이죠? 여기 보면 2하고 2A 더하기 B가 보여요. 자, 이거는 우리가 중단원 학습 점검에 추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하고 비슷한 문제죠. 자, 그래서 여기는 2하고 2A 더하기 B는 어디에 원소가 돼야 된다? 예, 요거는 바로 A의 원소이면서 뭐다? 바로 B의 원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교집합이 뭐밖에 없지만 1밖에 없지만 여기서는 2하고 우리가 2A 더하기 B도 뭐의 원소일 수밖에 없다? 8의 원소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2하고 8은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론은 뭐가 되냐면 A 더하기 B는 뭐가 될 수밖에 없다? 그죠? 2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기는 2A 더하기 B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그죠? 8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순수하게 A에 들어가는 부분이 뭐밖에 없다? 5기 때문에 2하고 2A 더하기 B는 어디의 원소도 된다? B의 원소도 된다 이겁니다. 자, 근데 같은 AB에 대해서 식이 2개네요. 자, 무슨 방정식 풀어야 되는 부분이냐면 연립 방정식 풀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1번에서 몇 번을 빼자? 2번을 뺄까요? 자, 빼면은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6이 나와서요. A는 6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A6을 우리가 첫 번째 식에다 대입하면 6 더하기 B가 2가 되기 때문에 자, B는 얼마가 나온다? 자, 마이너스 4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6하고 뭐다? 마이너스 4입니다. 그래서 집합의 연산의 판단은 무슨 집합부터? 그죠? 교집합부터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추론 문제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6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5번 할 때 추론 문제 잘 살펴보고 했는데 6번 자체가 또 추론 문제가 새로운 추론 문제가 나왔네요. 자, 추론은 판단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중단원 학습 점검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전체 집합 이후에 두 부분 집합 A, B가 있대요. 자, 근데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나오네요. 자, B가 어디에 포함된다고요?
A에 포함된대요. 자, 근데 다음 중 항상 성립하는 것을 모두 골라봐라. 이렇게 본 문제입니다. 그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저 문제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 살펴볼게요. 자, 자, 합집합 해볼까요? 그럼 합집합은 어떻게 될까? 자, 합하면요, 우리가 제일 큰 집합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된다? 항상 A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관계가 성립이 되면 교집합이나 합집합은요, 둘 중에 하나로 나와요. 자, 교집합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우리가 B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뭐냐? A에서 B를 뺐대요. 자, A에서 B를 빼면 분명히 이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때는 A가 더 크기 때문에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면 공집합이 되진 않아요. 자, 근데 거꾸로 어떻게 될까? 만약에 B에서 뭘 빼면, 그렇죠, 작은 거에서 큰 걸 빼버리면 그때는 뭐가 나온다? 공집합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는 공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은 뭐다? 틀렸다. 자, 그다음 리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리을은 뭐가 되냐면, 자, 여집합은 그러면 어느 게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여집합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보면 B가 작잖아요. 그럼 여집합은 오히려 뭐가 더 크다? 그죠? B와 여집합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다? 틀렸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요 조건이 주어져 있을 때 항상 성립하는 거 몇 번과 몇 번이다? 기억과 니은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지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한번 다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서술형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입니다. 100 이하의 자연수 중에서 자연수 K의 배수의 집합을 AK로 나타낸다라고 해요. 자, 이럴 때 다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한번 구해봐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약속이 하나가 있네요. 자, AK가 뭐라고요? 그죠? K의 배수의 집합이래요. 자, 그러면 1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A5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요거는 뭐죠? 바로 5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자, 그럼 따리고 보면 이렇게 되겠죠? 5, 10, 15, 20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고요. 자, 그래서 가장 큰 수는 얼마가 된다? 그죠? 당연히 10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다음 A10 한번 볼게요. 자, A10은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뭐다? 바로 10의 우리가 배수의 집합을 우리가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0에서부터 어디까지다? 100까지입니다. 자, 근데 무슨 집합을 물었어요? 바로 교집합의 교집합을 물은 겁니다. 그럼 교집합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네, 바로 20도 되죠. 자, 그래서 여기는 5와 10의 무슨 수? 그죠? 공배수를 우리가 구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5의 배수, 얘는 뭐다? 바로 10의 배수죠. 그래서 바로 공배수를 구해야 되는데, 공배수를 구하려면 무슨 배수를 구하면 된다? 네,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돼요. 자, 그럼 최소 공배수가 얼마죠? 예, 바로 여러분들 10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되냐면 뭐의 개수하고 일치하게 되냐면 바로 10의 배수의 집합하고 일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0 이하에서 10의 배수는 모두 몇 개? 그죠? 10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는 답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 바로 10이 되는 부분을 1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2번은 뭐가 되냐면 자, A3라고 되어 있어요. 자, A3. 자, 뭐의 배수의 집합? 자, 3의 배수의 집합.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4의 배수의 집합입니다. 이거 합하래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면 자, 결론은 자, 요거에 뭐를 물었다? 자,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물은 거잖아요. 그럼 요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어떻게 해요? 자, 3의 배수의 집합의 개수에서 자, 뭐를 우리가 바로 4의 배수의 집합의 개수를 더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어떻게 돼요? 3하고 4의 배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최소 공배수 역시 나오죠, 그죠?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바로 A3과 A4의 뭐다? 교집합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죠? 앞에서 교집합을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배수의 집합에서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배수를 물어본 거고, 자, 공배수를 구하려면 뭐다? 최소 공배수를 구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뭐가 되냐면 3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 개수에서 4의 배수의 원소 집합의 개수를 더하고요. 자, 3과 4의 최소 공배수가 얼마입니까? 12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12의 배수의 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3의 배수의 집합 어떻게 구할까요? 개수? 자, 여기서는 100 이하이기 때문에 자, 100을 뭐로 나눠준다? 그죠? 3으로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모두 몇 개? 그죠? 우리가 33개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4의 배수의 집합은 100을 역시 뭐로 나누면 된다? 4로 나누시면 4의 배수의 집합의 개수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모두 몇 개? 25개죠. 자, 그 다음에 12의 배수의 집합은 100을 12로 나누시면 돼요. 자, 그럼 8 하면요. 8은 16, 96 나오는 거 맞죠? 그래서 모두 몇 개가 나오냐면 8개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33에서 25를 더하면 58이 나오죠. 자, 거기서 8을 빼면 얼마가 된다?
50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바로 1번은 교집합 같은 경우에는 공배수 개수를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해서 2번을 풀어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다? 합집합의 원소 개수 구하는 공식이죠.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는 A하고 B의 원소 개수를 각각 더한 다음에 뭐를 빼줘야 된다? 교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1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은 전체 집합이 1, 2, 3, 4, 5, 6으로 주어져 있네요. 이 두 부분 집합에 대해서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자, 집합 B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네요. 자, 이 부분은 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었냐면, 자, 일단 어떻게 되겠어요? 자, 우리가 두 집합이 주어져 있을 때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몇 조각이 나온다? 4조각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자, 우리가 연산에서는 무슨 집합을 제일 먼저 살펴봐야 되죠? 교집합을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교집합이 있나요? 선생님, 교집합이 어떻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 앞에서 본문에서 이런 걸 배우신 적 있었어요. 자, A 교집합, B 교집합하고 같은 게 뭐다? 그렇죠. 우리가 A 차집합, B하고 같다라고 배우셨어요. 그래서 순수한 A 부분이 얼마다? 1, 6이죠. 자, 근데 A가 1, 2, 4, 6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 6, 2하고 4는 어떻게 된다? 그죠. 교집합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교집합이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자, 여기 보면은 자, 합집합의 여집합이 3이래요. 자, 요거는 뭐가 되니? 바깥쪽에 있는 원소가 뭐가 된다? 3이 된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한 조각만 남았네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체 집합과 두 개의 우리가 집합이 주어지면 몇 조각이 난다? 4조각이 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자, 빠진 거 볼까요? 1, 2, 3, 4, 뭐가 없다. 그죠? 5가 없죠. 그래서 순수한 B 부분에 들어가는 게 바로 얼마다? 5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B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 B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2, 4,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서 우리가 서술형으로 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하나 추가하자면 자, 바로 이겁니다. A 교집합, B 여집합이 뭐하고 똑같다? A 차집합, B하고 같죠? 그래서 순수한 A 부분이 바로 1, 6이 되고 교집합 부분이 뭐다? 2, 4가 된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 한번 다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4번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4번은 액션 영화 또는 판타지 영화를 관람한 학생 139명 중에서 액션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96명이고요. 판타지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74명이라고 합니다. 액션 영화, 판타지 영화를 모두 관람한 학생의 수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자, 또는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영어가 두 개가 있네요. 자, 뭐하고 뭐다? 액션 영화하고 바로 판타지 영화입니다. 그래서 집합이 몇 개다? 2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액션 영화를 자, 관람한 학생의 집합을 뭐라고 둔다? 그쵸? 우리가 A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영화? 그쵸? 판타지 영화를 자, 본 학생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른 집합으로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집합을 뭐라고 한다? 만약에 B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B라고 하면 자, 첫 번째 힌트는 뭘까요? 그죠? 액션 영화 또는 판타지 영화를 관람한 학생이네요. 자,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A 합집합 B가 되고요. 자, 그 인원수가 몇 명이다? 139명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액션 영화를 관람한 학생은 모두 96명이네요. 그럼 요거는 뭐가 되냐면 바로 NA가 얼마가 된다? 96이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MB는 뭐가 되겠어요? 그죠? 판타지 영화가 B잖아요. 그래서 얼마다? 74라고 적어주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는 처음에 이렇게 어떤 걸 무슨 집합으로 두는가 이거 적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은 게 뭐죠? 자, 두 영화를 모두 관람했다네요. 자, 무슨 집합?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뭘 물어보냐면 교집합의 개수를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럼 요거는 앞에서 변형 공식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죠. A에서 B를 개수를 더해서 합집합의 원소 개수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답은요. 자, 96에서 74를 더해서요. 뭘 빼자? 139를 빼시면 됩니다. 96하고 74를 더하시면 170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70에서 139를 빼시면 돼요. 자, 그럼 답은 얼마다? 31.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모두 몇 명이냐면 따라서 몇 명?
자, 바로 31명이 문제의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준이는 모임을 모아놓은 게 집합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겹친다든지 순수한 그 부분에 있는 원소들 개수만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서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집합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집합이라고 하는 것이 수학의 기본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과 함수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집합의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함수에서도 한번 적용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